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범하게만 살아온 내가 얼마 전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너무 분해서 치가 떨리네요.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해도 화목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건물 계단 청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저는 청소일 하는 부모님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몸 쓰는 일 하는 거라 건강이 걱정될 뿐 그게 부끄럽다거나 숨겨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 부모님 사이도 좋았습니다.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귀여움 받으면서 자란 딸이 바로 저랍니다. 그리고 저는 말한 바와 같이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얼음이 잔뜩 들어있기만 하면 아무 커피나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바리스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왠지 다른 커피를 마셔보고 싶었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케냐 원두 커피를 뜨겁게 내려서 마셔 보았는데 지금까지 마신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 나더군요. 눈이 번쩍 떠진 저는 사장님한테 가서 커피를 배우고 싶다며 무작정 요청을 했고 그 사장님이 저의 커피 스승님이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지도 아래 저는 원두를 볶는 법부터 커피를 내리는 방법까지 모두 배울 수 있었지요. 커피 원두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났고 좋은 맛이 나는 원두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더군요. 지금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저에게는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커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네요. 그냥 커피 파는 직업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표랍니다. 틈틈이 연습을 하면서 평일에는 일반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건물 1층에 스승님이 가게를 내셨는데 그곳에 책임 바리스타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했었지요. 회사 건물이다 보니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커피를 만들고 눈코 뜰 새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커피 한 잔을 만들더라도 아무렇게나 내리지 않았어요.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 가게에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더군요. 여기 커피는 다른 데랑 달리 독특한 맛이 나요. 비결이 뭔가요? 그 말에 저는 우리 가게는 스페셜한 원두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더 고급진 맛이 나요. 그래서 단가는 올라가지만 품질은 다른 가게보다 훨씬 좋다고 자부합니다. 라며 바리스타다운 대답을 했었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건 건 그냥 작업용 멘트였는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제게 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커피 맛이 어제랑 다르다는 둥, 오늘따라 바리스타님 얼굴이 더 예뻐 보인다는 둥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서 제게 작업을 걸었지요. 사실 저는 너무 바빠서 그게 작업 멘트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다른 손님 대하듯 그 남자에게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그 남자가 가게 앞에 혼자 서 있더군요. 손에는 노란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치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리고 꽃다발을 불쑥 제게 내밀었습니다. 장미꽃 좋아하시죠? 항상 가게에 장미꽃으로 장식하는 거 봤어요. 네?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하면 이제는 좀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나요? 미정 씨가 너무 둔한 것 같아서 되든 안 되든 돌직구 날려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전 그 장미꽃다발을 받았고 그걸 계기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 남자는 커피숍이 있는 회사 건물에서 일을 하는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성격이긴 했지만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한눈에 봐도 어려움 없이 잘 자란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와이셔츠는 항상 새 것처럼 다려져 있었고 양복도 고급 원단을 썼는지 다른 사람들 옷이랑은 왠지 달라 보였어요. 본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인정하더군요. 아버지는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했습니다. 암튼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얼마 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좋은 사람 만났으니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시아버지 될 사람은 병원 일이 바빠서 상견례 전에 일단 예비 시어머니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라고 묻더군요. 청소일을 하신다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언짢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만 따로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현종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 그렇게 우스운 집안 아니야. 아가씨네 집이랑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현종이가 좋다니 할 수 없지. 그래, 아가씨는 커피 파는 일을 한다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커피 파는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 이야기도 그렇고 예비 시모의 말투에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나도 원두커피 좀 마셔본 여자야. 커피 그렇게 잘 만들면 어디 한 잔 타와봐. 안 그래도 예비 신랑한테 어머님이 커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지라 저는 준비해간 원두를 곱게 갈아서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우아하게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거 맛이 왜 이래? 쓰기만 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네. 이거 상한 커피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그거 되게 비싼 원두예요. 일반 원두 커피랑은 맛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절대 상한 커피는 아닙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커피 마실 줄도 모른다는 거니? 벌써부터 이러니 나중에 결혼해서는 아주 시어머니한테 이기려고 들겠어. 결국 예비 시모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혼이나 낙태 그런 거 한 적 없지? 요즘 젊은 애들 성생활이나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잖아. 없이 자란 애들이 거짓말도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런 거 용납 못해. 내 자식이긴 하지만 현종이는 너무 물러 터졌어. 절대 너한테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예비 신랑은 속도 없이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는데 그 얼굴 보는 것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랑 될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점잖게 차려입고 나온 예비 시모는 제게 대뜸 집안에 빚이 좀 있더구나 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네가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하길래 내가 사람 써서 뒷조사 좀 해봤어. 네 말대로 낙태 경력도 없고 혼인 관계도 깨끗하더구나. 그런데 니네 부모님 앞으로 빚이 좀 있던데 그건 왜 말 안 했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시 흥신소에 의뢰해서 저희 집안 뒷조사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상관이 없어? 잘못하면 우리 아들 버는 돈 니네 집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요새 젊은 여자애들 돈 많은 남자 잡아서 한몫 챙기려고 시집들 가는 거잖아. 너는 뭐 다를 줄 알았니? 없이 살다 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억지로 화를 삼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의 돈 탐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 시모랑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줄 거라며 화를 삭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커피를 가르쳐준 스승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아, 결혼 준비로 바쁜 건 아는데 급하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연락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하다가 팔을 좀 다쳐서 나 대신 가게 봐줄 사람이 필요해. 서울에 지점을 몇 군데 낸 스승님은 북한강이 보이는 교회에 커피숍을 차려놓고 조용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하려던 장사였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제게 연락을 한 거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승님의 부탁이라 저는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님들은 주로 드라이브를 즐기러 나온 커플들이었죠. 서울에 있는 가게와는 손님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일을 시작한 저는 칸막이 안쪽에 있는 주방에서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지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예비시모가 그곳에 앉아있더군요.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지요. 쉬는 날 부부끼리 놀러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서 깜짝 놀랐네요. 예비 신랑도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얼굴이라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지요. 부모님은 잔뜩 긴장하셔서 아침부터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혹시나 흉 잡힐까봐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몸도 씻고 새로 산 옷을 챙겨 입었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보더군요. 미리 예약해둔 호텔 식당에서 두 집 식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시부모님들을 보자마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시모 옆에는 지난번 커피숍에서 본 남자가 아니라 하얀 머리에 점잖게 생긴 신사분이 앉아 있더군요. 지난번에 본 그 남자와는 얼굴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날과 다르게 고상한 옷차림을 하고 왔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가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무슨 쓰레기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요? 라고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같이 했지만 시선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몸도 깨끗하게 씻었고 옷도 새로 사입고 왔어요. 분위기를 눈치채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그 댁 식구들한테 한 말은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 한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제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그 댁에 빚이 있다면서요. 아유,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라고 하더군요. 설마 했는데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아들 재산 절대 넘보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한 장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솔직히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결혼이라서 예단도 넉넉하게 받아야겠어요. 그쪽 집안 사정 생각해서 욕심은 안 부릴 테니 적어도 큰 거 한 장은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결혼 전에 따님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서 제게 보여주시면 고맙겠네요. 막말로 커피 파는 아가씨 우리가 뭘 믿고 아들 장가보내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말이라면 단 줄 알아요. 우리도 곱게 키운 딸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취급 당할 만큼 경우 없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커피 파는 아가씨라고 못 믿는다니요.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다니길래 그런 생각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내가 이래서 못 배운 집안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 한 건데 이봐요. 나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쪽은 가진 것도 없이 빚만 잔뜩 있고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데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던 예비 신랑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했었지요. 그러자 그놈이 왜? 우리 엄마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좀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나도 우리 엄마가 한 말 전부 동의해 라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그렇게 말을 하니 상견례고 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기요, 제가 몇 번이나 그냥 넘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쪽이 뒷조사한 거 그거 불법인 건 아시죠? 그리고 말끝마다 못 배운 사람 타령하는데 그쪽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사람 무시해요? 그러자 예비시모, 아니 그 여자가 어디서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고 그래. 내가 이래서 못 배웠다고 하는 거야. 커피나 파는 주제에 교양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는 그쪽은 교양이 철철 넘쳐서 젊은 남자랑 몰래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제가 다 봤어요. 북한강 커피숍에서 어떤 남자랑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 말에 그 여자가 순간 당황하더니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린 년이 나쁜 짓만 배워가지고 사람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승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날 창가 쪽 테이블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잠시 후 휴대폰으로 영상이 날라왔고 저는 그 영상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틀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예비 시부가 영상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당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후배랑 그럴 수가 있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 여자의 불륜 상대는 남편의 후배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라고 감싸고 돌던 예비 신랑도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께 막말하는 그 여자도 싫었지만 그 인간의 얼굴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지경이 되고 나자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쪽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 못 시키겠네요. 남편 두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시어머니한테 제 딸 못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무효가 되었지요. 부모님은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며 그래도 거기서 그친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저와 결혼을 할 뻔한 그 자식이 제게 찾아왔더군요. 자기는 아직 사랑이 식지 않았다며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게 막말을 했던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하고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잘못은 엄마가 한 거니까 자기는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고 비는 그 남자를 저는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상견례 날 자기 엄마를 감싸 돌면서 저를 비난하던 그 얼굴은 절대 못 잊는다 했었지요. 그 여자나 너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절대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얼굴 마주치는 게 싫어서 다른 지점으로 직장도 옮겼지요. 스승님은 제게 옮기는 김에 지점 하나를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는 것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요즘 저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바쁘지만 좋아하는 일 하면서 능력도 인정받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더군요. 비록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지만 똥차 하나 보냈다고 생각하며 지우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